금리가 많이 높아졌고 최근에 좀 금리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부담은 큰 거는 맞아요. 상승장 때 0.5 기준금리 0.5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대출 받으면 2%대에서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다가 지금 뭐 적게는 4%대 또 많게는 6%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 대출 받았던 것보다 높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봐보면은 사람들이 심리에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팔랑거리는 거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대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락장 때 대출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 때 상승장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투자하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막 투자를 하면서 이 대출 저 대출을 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물건은 정리는 안 되는데 대출은 생각보다 내 자산보다 덩치가 크게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자산 대비 대출이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정말 상승장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구나. 그리고 무지하게 투자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시류에 떠도는 얘기에 자기 기준 없이 행동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대출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얘기가 들고 현금은 쓰레기 이런 얘기들에 휘둘리면서 현금 있는 거 족족이 그 돈 포함해서 대출까지 끌어당겨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그 연장선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돈을 버는 거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대출을 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투자 수익보다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걸 대출을 내서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은 상황, 월급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출도 상환을 하는 게 맞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대출을 갚지 않고 현금 1억이 있다. 그걸 은행에 넣어놓는다. 요즘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4%대 이하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잘 찾으면 4%대까지 이제 예금 금리는 나오는데 근데 1억을 상환하지 않아서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손실이죠. 왜? 막연하게 뭔가 투자하지 않을까? 그건 막연한 거예요. 본인이 기준도 없고 투자의 그 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도 없고 투자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필요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출 받으면 대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대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시장에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대출 기준도 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스트레스 대출 규제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봐보면 한때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전세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완화되는 기조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전세 대출은 안 나온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한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가 다시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 부동산 하락기 접어들면은 또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또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현명한 거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한다는 거,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못된 투자를 해서 그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대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손절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매월 돌아가는 현금 흐름,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손절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점점 대출 이자도 갚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손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물건이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것 또한 고민일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이거 팔면 엄청 손실이 큰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단 하나라고 한다면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3개, 4개까지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정리가 더 바람직하다. 손절이 더 바람직하다. 하나면 어쨌든지 이자를 내면서까지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종류가 4개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거는 들고 가는 게 고통이고 다음에 이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다음 투자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예계님이 얘기한 것처럼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으면 굳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를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의 이자가 훨씬 높다면 그것도 이 대출 이자 내는 거랑 내 이자 소득이랑 해서 그 차액이 수익이 된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은행 금리가 내 대출 이자보다 낮다 그러면 오히려 상환을 해서 대출 이자를 줄여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자금을 활용을 해서 갈아타기라고 얘기했으니까 1주택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물건을 갈아탄 거에서 새롭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경제적 효익이 큽니다. 왜? 언제 살지 모르는 집에 막연하게 있으면서 대출 이자를 막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출 이자를 막아버리고 언제 살지 모르는 집에 그때 가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도 늦지 않다. 그게 한 1년이 소요된다고 치면은 매월 50만 원씩 1년 낸다고 치면은 6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저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축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축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소득을 늘려서. 근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방법은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나가는 비용을 줄여서 대출 이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원금 상환을 해서 대출 이자를 줄이면 저축할 돈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저축액도 늘리고 하면서 다음 물건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다음번 대출을 할 때는 조금은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보다는 기준 금리도 하락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연동이 된다 그러면은 세이브하는 효용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영재님이 내주신 퀴즈도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지금 심리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대출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후순위 대출까지 해가지고 10% 넘는 금리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많이 갚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나도 역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